오늘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6개 정부 부처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주제로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크게 창조경제 그리고 문화 이 두 개의 축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초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늘 이 정부 출범 때부터 문화융성, 창조경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그 방향으로 계속 정책들이 추진돼 왔던 것으로 들었고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중에. 네, 오늘은 이제 미래부를 비롯해서 6개 부처가 합동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까, 소위 성장 동력에 대한 발표를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창조 경제를 플랫폼화 시켜서 전국에 어떤 기지를 건설하고 준비를 하는 단계였다 그러면 올해는 소위 액션을 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고 봅니다. 근데 창조 경제가 소위 기술 위주의 어떤 경제 활성화 전략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다가 문화를 입혀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인 그런 전략을 올해는 새로 보탰고 문화 자체의 순수한 가치보다는 이것을 산업화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것을 기술과 결합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전략을 종합적으로 선을 보였고 금융이라든가 무슨 다른 의료라든가 중소기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보고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IT를 활용한 그 창업을 젊은이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리고 문화를 거기에 접목시키는 쪽으로 하자라고 해서 창조경제 기반들을 지난해 인프라들을 확충하시는 작업들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느냐,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시고 또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그게 되겠느냐라고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성과를 맺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창조경제라는 것은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창업을 통해서 또는 기존의 중소기업을 성장을 시켜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기술을 접목시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우리가 도입하자. 이런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인데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기업이 오면은 창업이 되고 성장이 되고 투자를 받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인데 숫자를 꼭 강조할 건 아닙니다만 지난 6개월 동안에 거기에 진입해서 창업이 된 회사 또는 성장을 한 회사가 무려 2배 내지 5배 성장을 한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나라 경제 전체를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면에서 보면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본격화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2배에서 5배 늘었다는 것이 창업한 기업 숫자가 기업 숫자라든가 투자받은 금액이라든가 거기에서 매출이 일어난 금액 또는 고용한 숫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창업 기업 수도 늘었고 실제로 거기서 발생하는 성과도 그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창조경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시작한 지는 한 2, 3년 됐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창조경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살 길이다 하고 꾸준히 해온 회사들도 물론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창업이 3만 개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알짜로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같은 이 기술과 기업가 정신을 합친 그런 기업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현상입니다. 좀 기억나시는 눈에 띄는 그 창업한 기업들 중에서 좀 성과를 내고 있거나 이 기업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선 이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우선 글로벌하게 나가서 성공한 기업들을 우리가 소위 롤 모델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점자 기술을 새로 개발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이제 삶의 기회를 주면서도 계속 산업화하는 그러한 회사가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발굴이 되어서 글로벌 진출의 기회도 잡고 투자도 받고 지금 주문까지 받아온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모델이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게 해서 서로 도와주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지금 제대로 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지역마다 자기 연구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기술이 강점이 있는 그런 센터를 소위 지원하면서 인력이라든가 자금 또는 판로 개척
글로벌 노하우 이런 것들을 소위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새로 거기에 진입하는 스타트업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이 스타트업의 어떤 돈과 자원, 기술과 사람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흐르는 것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지원을 해주니까 이 스타트업이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대기업과 협력하여서 외국에 수출을 한다거나 또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편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투자 지분을 가치를 높여가지고 나중에 회수를 시킬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스타트업이라는 건 창업한 기업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이 창조경제가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역점 사업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향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될 수 있는가? 지금처럼 전폭적으로 지원이 될 것인가? 그때 되면 또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이 창조경제라는 거는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가치에 대해서 누구나 찬성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지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고 접근 방향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와 같은 방향은 누가 잘하느냐, 빨리 하느냐, 이런 국제적인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창조경제에 관한 또는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관한 기반을 이제 좀 지속 가능성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법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과학기술기본법에 창조경제의 근거를 조항을 넣었고 그거에 따라 갖고 조직도 만들고 예산도 들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올해 6월이면은 시행령이 나옵니다. 그와 더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열심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어나운스를 한 데도 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도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오늘 그 대통령께 이 업무 보고 드리니까 대통령께서는 특히 창조경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대통령께서는 창조경제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 어떻게 보면은 꼭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을 봤을 때 상당히 절박한 그런 상황이고 또 엄중한 시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이런 것이 활로를 뚫어주고 좋은 일자리를 청년에게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제공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여전히 관심이 아주 높으시고요. 창조경제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일자리, 결국 창조경제가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오늘 업무 보고 중에 고용 좋은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것입니까? 이게?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든가 대학에서 대학 일자리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고용을 하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대부분이 이 기업의 수요, 기업의 니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을 갖춘 인재를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이번 3월까지 고용 조언이라는 조그만 코너를 전부 다 만들게 되는데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결국은 기업을 탄생시키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니까 기업에 관한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거기에 오면은 기업 정보를 알려주어서 소위 매칭을 시키고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훈련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쉽게 취직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어떤 도움의 터를 고용조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기업 정보라는 것은 주로 그 창업한 기업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다수의 현존하는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거기에 와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이러이러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나는 발굴하고 싶다, 찾아달라. 또는 그런 인재가 왔을 때 이 정도의 교육을 더 받고 나한테 보내달라. 이러한 요청을 거기에다가 쭉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모아가지고 있게 되고 그 젊은이들이 와서 자기의 또 적성이라든가 능력을 이렇게 알리면은 그 두 개를 비교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스킬업을 시켜가지고 매칭을 해서 취업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메커니즘입니다.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실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거기 가면 진짜 일자리 얻을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세 군데가 시범으로 지금 한두 달 전에 오픈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쭉 다 만들게 되면은 저희들이 공급자 수요자 사이에 그런 요구 사항을 현장을 방문해서 알아보고 꼭 이것이 성공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계속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크게 봐서 창조경제 ICT 정보기술 그리고
한쪽에 문화융성, 그 두 가지를 융합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업무보고에서는 뭐 문화부도 다양한 그 정책을 또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창조경제라는 것이 기술 중심이고 문화융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치중했던 면이 강했는데 이것을 좀 더 오픈해서 유연을 넓혀서 서로 이렇게 융합을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새로운 산업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에다가 기술, 기술 중에서도 디지털을 입혔을 때 나타나는 소위 블루오션의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는 산업에다가 뭐 가상현실이라든가 인공지능 기술을 넣었을 때 아주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고 또는 뭐 테마파크에다가 디지털 기술을 넣는다거나 이러한 스크린을 이렇게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3면을 보는 스크린을 가지고 영화나 그 드라마를 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어떤 제작의 기회, 산업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화와 창조 경제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도 오늘 많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예. 좀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또 좀 재미있는 지금 추진해 되고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요? 뭐 또 없습니까? 그 3면 뭐 그런 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제 소위 저희가 플래그십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이라든가 테마파크라든가 뭐 스크린X 또는 거기에 그 소위 가상현실 기술을 넣는 것들 이런 것이 지금 대표로 진행되고 있고 올해 1월 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그래서 많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소위 인공지능이 들어간 것들이 또 많이 나왔는데 문화와 창조경제에 또 이런 것을 가미를 하면은 또 새로운 산업의 기회가 많이 생기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일정 부분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고 뭐 자동차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제시됐습니까? 네, 저희 미래 먹거리죠. 미래 산업이라는 것은 발굴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아까 스타트업처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다양한 걸 가지고 모여들어서 그것을 또 쿠킹해서 키워주는 소위 바텀업 어프로치가 있는가 하면은 국가적으로 기획을 잘 해서 이것은 미래에 반드시 뜰 것이다. 새로운 분야다 해서 소위 탑다운을 하는 것도 있는데 탑다운이 소위 미래 신산업을 만드는 분야인데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앞으로 다가올 큰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산업으로 바꾸어서 뭐 에너지 신산업을 만든다든가 저탄소 경제에 공헌하는 어떠한 발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큰 예가 되겠고 그런 예는 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지능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먹거리의 큰 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기후변화 때문에 신에너지 산업이 앞으로 시장이 일경원이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 그리고 바이오 점점 고령화되니까 점점 그렇습니다. 신약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해 한미 약품이 수출 대박 계약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좀 정부 차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미약품도 창업자께서 대단한 연구 개발에 열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장기간 투자를 하셨고 전부 다 약간 도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창업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업, 성장, 투자, 휴수, 재투자 이러한 전 사이클에 걸려서 저희가 촘촘하게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지금 1분 30초 더 여쭤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쭤볼 수 있는 게 지능정보기술하고요, UHD하고 5G 뭐 이런 다 중요한 것들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말씀해 우선순위로 본다면 어떤 게? 제가 짤막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실까요? 자, 그럼 먼저 지능정보기술. 사실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지능정보기술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나 기계를 통해서 얘네들이 많은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그거를 분석하고 학습하고 그러면서 점점 똑똑해지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차에 넣었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고 드론에 넣을 수 있고 의료 건강에도 이걸 넣으면은 점점 맞춤형으로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가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모든 산업은 똑똑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기술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 구글, 페이스북, 중국의 바이두 이런 데다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서 한국의 모든 산업을 스마트화시키고 똑똑하게 만들어서 추격하는 후진국으로부터 더 멀어서 우리가 추격할 수 없는 위치에
가겠다라는 것이 기본 전략이고 그러한 전략을 반드시 추구해야 된다고 또 아침 보고 대회에서도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G LTE 다음 세대가 5세대 5G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 전략은 어떤 겁니까? 5G에 대해서는 한국이 1등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4G까지도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일단 해야 되고 그 기술을 잘 시범을 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평창 올림픽 대단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만 쓰면 안 되니까 글로벌하게 표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주파수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전략을 저희가 지금부터 올해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상파 UHD 본방송 내년 2월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한다고 하는데요. UHD 방송은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UHD 방송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파수 확보는 이미 되었고 네. 이것을 채울 컨텐츠를 좋은 걸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올해 경주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국제 표준이 지금 셋업돼 가는 과정에 있는데 예. 저희 나라에 유리하도록 이것을 유도할 것이고 예. 방송을 전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도 저희가 차근차근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UHD 초고화질 방송. 장관님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UHD는 뭐 저 TV에 모니터도 있습니다. 아, 예. 많이 차이가 나던가요? 일반 고화질 방송하고요? 그것은 방송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술에 따라서 예.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있는데 볼만한 콘텐츠가 없다고 하니까 그 콘텐츠 부분도 집중적으로 지원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양희 장관님의 오늘 대통령께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 국민 여러분께 다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대통령께서 브리핑 들으면서 참 편하게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브리핑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천이니까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